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갑자기 들고 나와서 가지고 대장동 사건 그래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일부 뭐 이렇게 유튜버라든가 언론에서는 문재인이 이재명 등에 칼을 꽂은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치판을 오래 봐온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이냐 철저냐 이걸 어느 쪽에 방점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신속해서 덮으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문재인의 양다리 걸치기라고 봐요. 문재인의 양다리 걸치기. 문재인의 지금 최고 고민은 뭐겠어요? 나 임기 끝나면 감옥 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책 안 잡히고 국민들한테도 책 안 잡히려니까 신속 철저 수사를 하면서 며칠 후에 또 이재명 부르겠죠. 사실은 그 빨리 대충 끝내라는 얘기지. 너 뒷조사 많이 하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얼부면서 또 국민들한테는 나 수사 제대로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아 특검 안 하는구나. 더 안심을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특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검의 T자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특검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죠. 이게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특유의 저는 양다리 걸치기다 이렇게 보고 전혀 수사가 저는 유동규 지금 구속돼 있는 친구 있잖아요. 뭐 700억 뇌물이니 뭐냐 하는 친구 그 정도 선에서 빨리 끝내려고 좀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장동 면죄부쇼를 여권 전체가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을 겨냥해서 무슨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을 더 이상 여권에 특히 이재명 후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제 11월 5일이면은 국민의힘 후보도 선출되고 이제 본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선 전에 매듭을 지어라. 근데 문재인이 특별 지시를 한 것 치고 제대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빨리 대충 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뭐 저 버닝썬 뭐 장자연 해봤자 아무것도 드러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김학의 불법 출금 뭐 이런 거 하나도 수사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해군 여중사 뭐 그런 극단적 선택한 거 뭐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시는 하고 또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죠. 알아서요. 내가 어떻게 그거 다 얘기해. 이거 검찰에서는 뭐라고 들었겠어요. 그 지금 담당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가 옛날에 윤석열 징계하던 친구 아니에요. 중앙지검장도 내내 저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고 다 빨리 뭉개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벌써 수사 시작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이거든요. 거기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거 안 하고 뭐 하죠? 그러니까 뭘 조사를 아니 옛날에 국정농단 수사나 거기 관련된 삼성그룹 압수수색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회장 비밀 금고까지 다 찾아냈잖아요. 오죽 했으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성질나서 한남동 집을 다 때려 부셨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도 많이 와서. 그런 얘기할 정도로 샅샅이 수색했는데 아직도 압수수색 시작도 안 하고 유동규 갔더니 핸드폰을 뭐 창문으로 던졌습니다. 누가 가져가서 없네요? 그 눈치 없는 어떤 경찰이 경찰이 찾아냈어요. 경찰도 아마 그 현장에 있던 눈치 없는 사람이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오늘 이제 김만배 영장 실질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느닷없이 대통령 지시가 나오니까 그냥 허겁지겁
구속영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김만배도 황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날 12시간인가 뭐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뭐 잘 해주고, 뭐 대우를 잘하더니, 그리고 다음에 또 수사 일정 조율합시다. 하더니 갑자기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이런 황당한 짓이 있냐. 그러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네. 저는 김만배는 구속 10번 당해도 싸요. 예? 만 배. 당연하죠. 예. 만 배. 가득 찰 만자에다 배가 가득 차게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름대로 가나. 이름 일단 만 1000배는 배. 먹었잖아요. 1000배. 예, 엄청나게. 아니, 구속영장에 750억 뇌물에다가 1100억 배임, 55억 횡령, 어마어마하죠. 네. 감옥 10번 가도 싼데, 문제는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저렇게 구속영장 청구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가 계좌 추적이라도 뭐고 하고 해야죠. 저 판사가 약간 황당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판사가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지 그게 좀 관심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영장 담당 판사들은 김명수가 다 지명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친문 딸랑이 판사들을 주로 그렇죠. 많이 해놨다 뭐 그런 소문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아니 그 뇌물 중에 700억 플러스 50에 50억은 곽상도한테 거죠. 뇌물을 주었다는데 곽상도는 뭐 조사 한 번 한 적이 없잖아요. 아들 불러다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은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 그 대표다가 지금 부회장 된 사람 그건 퇴직금으로 120억 받았고 통상적으로 뭐 1호 사원이었고 공로로 봐서 그것도 뭐 국민의 정서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고 너무 많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걸 이제 곽상도한테 뇌물 줬다고 그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꽤 맞추면 되나요? 그렇죠. 저는 김만배 빨리 처벌을 많이 해서 전 뭐 20년, 30년 감옥살이 하고 재산 부정취득한 거 다 뺏어야 된다고 다 환수해야지. 하지만 그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니까 대충 해서 빨리 집어넣고 입 막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져. 예. 이 수사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장동 이거를 사전에 누가 설계 승인했나. 예? 이게 이재명 알았나 몰랐나. 이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천화동인 1호가 배당금 1208억인데 이거 누구 거냐 실소유주가. 예? 김만배가 이거 내 거다라고 했는데 녹취록에는 절반은 그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말이죠. 김만배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유동규 보고 그분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조사해야 되고. 남욱이는 김만배가 나이도 많고 그래갖고 형 동생으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욱이가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그 무리에서는 김만배가 대빵이에요. 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둑놈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도둑이에요. 세 번째, 정관계 로비 어떻게 했나? 하려면 빨리 잡아드릴게. 저 박영수 특검, 권순일 대법관 빨리 잡아드려야죠. 그런 사람들은 수사 하나도 안 해. 그리고 구속영장부터 쳐. 이 우선 유동규, 김만배를 잡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입을 막고 이 밖에 있으면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거든요. 기자들 막 전화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다 하면 뭔 소리 할지 모르지만 깜빡이 집어넣으면은 뭐 무슨 얘기를 한들 뭐 밖으로 안 새나가잖아요. 제일 좋은 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서 없어지는 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없는 사람이 잘 죽어.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가두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가두고 이 남욱이도 갑자기 뭐 JTBC하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갖고 인터뷰에 행방 찾아달라고 의뢰했는데 JTBC는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규, 김만배 경우에 따른 남욱까지로 해서 이 사람들을 쳐넣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끊어버리고 제가 볼 때는 오늘 동아일보에서 박영수 106억 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100억인가 같지 않습니까? 자기 친척 이모 씨 거기 5개 블록에 분양을 아주 통째로 대행을 맡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당연히 이 사람들에 대한 로비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이재명에 대한 몸통 수사보다는 이런
정치인 수사, 네. 또 로비 수사 이런 쪽으로 가면은 사람 이름 나오고 오면 확 덮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려는 것 아닌가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렇죠. 동아일보가 이런 쪽으로 딱 트는 거 보면 동아일보가 요새 조금 그러는데. 예. 뭐 약간 좀 그 정보를 좀 이낙연 캠프한테 좀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녹취록까지 다 그냥 갖다 줬다는 거 이낙연도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동아일보에서는 또 이낙연 별로 안 좋아해요. 선배인데. 근데 지금 그 녹취록을 윤영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정무실장. 윤영찬도 동아일보 출신이죠. 그러니까요. 윤영찬한테 녹취록 한 부를 줬고 이쪽에는 그 박수영인가요? TF 팀장 부모님 그렇게 한 부씩 주고 청와대도 하나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정영학 회계사가 아주 야근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에만 제출하고 그거 했다가는 그거 어떻게 덮어볼지 어쩔지 그렇죠. 모르니까 여기저기다 지금 보험을 들어놓은 건데 이 박영수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고 박영수 특검은 어제 최순실이까지 다 분노의 옥중서한을 썼더구만요. 네. 최순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가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혼자 깨끗한 그 박영수가 포청천처럼 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더 크게 먹은 놈이야. 네. 왜 경제 공동체다 그런 것은 거기다는 적용 안 하냐? 그렇죠. 왜 특검을 안 하냐고 최순실이가 그냥 열받아 갖고 아니 박영수 딸은 그 아파트 분양받고 아니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것도 뭐 최하 20억이라는 거예요. 또 본인도 그 김만배랑 거래했던 그 분양 대행업체 거기에서 또 돈이 오가고 사회이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또 그 관계된 회사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빨대 꼽아가지고 뜯어 먹은 거예요. 빨대를. 그래서 이 검찰의 이 수사가 이 대장동 실무 핵심들 그런 사람들의 수사에서 끝나는 것 아니냐. 월성이라든가 울산 선거 사범 수사 그런 것들도 청와대 문턱을 못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었기는 했는데 뭐 이 몸통까지는 윗선까지는 못 올라갔답니다. 여기도 지금 대장동 수사 똑같이 아래 사람들만 집어넣고 몸통 수사는 덮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문재인 이재명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앞장선 게 송영길이잖아요. 민주당 대표인데 지금 앞장서잖아요. 여권이 분열이 되면은 쿠데타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송영길이가 지금 이 핵심인 정영학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동고 나왔잖아요. 송영길이가 바로 대동고예요. 그리고 고재환 성남어들 그 변호사들 거리 그렇게 아주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화천대유 거기 대표던 이 누군가 있잖아요. 이 대표 지금은 부회장으로 간 사람. 그 사람들도 변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송영길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쪽으로도 뭔가 좀 많이 갔을 것이다. 또 청와대 쪽에도 호남 인맥을 타고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온다고 하면은 판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렇죠. 거죠. 지금 송영길은 완전히 이재명한테 몸을 실었죠. 싫었죠. 실어서 지금 이재명 비호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아마 문재인도 또 이재명 비호에 가서 하면은 이재명이가 몸통인지 그 수사는 그 고 박사님 말씀대로 이재명 앞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윗선은 못 이거 올라간다. 밝히려면은 특검밖에 없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 하나는 없어지고 또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경찰도 그 FIU에서 이상한 돈 거래가 많다. 얘기한 지 6개월 됐잖아요. 근데 아예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건을 수사한다 하면은 적어도 지금 일개 차장검사가 수사팀장이 돼서 할 일은 아니고 그렇죠. 전에는 이제 뭐 합수본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싹 사라져버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수사를 하려면 고검장이라든가 그렇죠. 검사장급 이상의 사람이 수사본부장이 돼가지고
해야만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지금 말로만 자꾸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처삼촌 벌초 하듯이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네. 처삼촌 뭐 성묘 가서 벌초 제대로 하겠어요? 대충 하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특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새빨간 거짓말. 새빨간 상설특검법이 하면은 국회하고 법무부 장관이 별도 입법도 필요 없이 즉각 임명하는데 8일 걸리고 시설 방어구 사람 구하는데 20일 걸리고 한 달이면은 뒤집어 써요. 한 달이면 시간 남아요. 지금 시간 끄는 거보다 빨리 특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몸을 싣고 양다리 걸치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자기 퇴임 이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수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검찰 수사 그것도 딱 하나의 카드로 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또 들고 양산 갈 때 가져가겠죠. 나 이거 깔 거야. 예? 재벌 회사에서 안 잘리고 제일 오래 다니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뭐 회계 담당, 재무 담당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회장 약점 들고 있는 놈들 예. 안 잘립니다. 예. 나갈 때도요 몇십억, 몇백억을 챙겨줘요. 특히 뭐 과거에도 이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도 그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돈을 뜯겠다 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지 다 않습니까? 비밀 알면 뚝 끊는 아니, 거죠. 전화 막 그런 거 다 듣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문재인은 노무현 당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장부를 한 박스를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야 너 죽고 나 죽자. 예, 이재명이 대통령 저는 뭐 안 되고 대통령하고 감옥하고 지금 뭐 아니면 도거든요. 예. 근데 감옥 갈 가능성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양다리 걸치면서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김호수가 아니고 네, 박범계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장관이고 네. 경찰도 전해철 네. 행안부 장관이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최고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휘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재명의 경우는 뇌물 부분이야 뭐 어떻게 밝힐지 누가 폭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지만 배임 부분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배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동규가 배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수사를 덮고 조용히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박범계가 그쪽 그 살살하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배임은 검찰 쪽에서 하고 뇌물 수사는 경찰이 좀 이렇게 분할해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뇌물 수사도 지금 박영수라든가 드러난 사람들 하지 예를 들면은 여권 쪽으로 흘러간 돈들 지금 의심되고 있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들을 수사를 뇌물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전해철이가 그걸 그거 하더라도 딱 덮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수사는 대장동이 대장풍이 돼야 되는 장풍. 무협지에서 나오는 장풍이 얼마나 무서워요. 바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대장동이 대장풍이 지금 돼야 되는데 정부 여당이 기를 쓰고 막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다 지금 박범계는 느닷없이 월성 원전에 대해서도 무슨 사주 의혹이 있다. 사주.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 대장동 물타기를 전에 고발 사주로 하더니 그거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제보 사주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지원하고 조성원이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건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제 월성에 그것도 검찰이 야당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그렇죠. 야당한테 이렇게 뭐 좀 사주를 해갖고 고발했다. 그것 좀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월성 1호기도 지금 수사 기소 여부 갖고 지금 설왕설래하거든요. 그렇죠. 김호수도 검찰총장도 지금 뭔가는 얘기했는데 비밀에 붙이고 있어요. 예? 저기 그때 산자부 장관 백은규를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갖고 지금 수사는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시간 끌면서. 근데 박범계라는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난해 10월 달에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발표를 했거든요. 10월 그때, 20일이죠. 그때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다가
백윤규 전 장관을 고발했어요. 근데 박범계 얘기는 국민의힘이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아니, 그 다 발표했는데 뭐 모를 그래도 게 뭐- 뭐가 있어요? 거기에 고발했는데 그 실무자 이름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아이, 실무자가 누군지는 천하에 다 아는 거고. 네. 아, 참, 그러니까 어이가 박범계 없는 주장은 사람. 실무자 이름이 있게 고발했으니 이거 누군가 사주했다 이 주장인데 예, 검찰 쪽에서 사주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검찰이라는 건 네. 바로 그 당시 윤석열이 총장 아니었냐. 네. 윤석열 쪽에서 사주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러니까 대장동 때문에 정부 여당이 코너에 몰렸잖아요. LH 사태도 얼마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국민의 힘이 압승한 계기가 됐는데 대장동 그거보다 100배, 1000배가 더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기에 몰리니까 박범계가 개가 된 거죠. 예, 개가 된 거야. 똥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월성 1호기 고발 사주했다. 이상하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예. 정말로. 예. 뭐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예. 거기다가 이낙연이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좀 버텨주나 했더니 3일 버티기로 깨갱해버리네요. 그렇죠. 예. 뭐 저는 민학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굉장히 억울해요, 저게. 억울하죠. 네. 버텨야지. 기권한 사람 정세균, 김두관 이거를 소급해서 어떻게 무효로 하냔 말이에요. 기존에 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과반수 이재명 과반수 넘어서 결선 투표 없이 했잖아요. 저는 이거 명분이 있어서 끝까지 한 거면 된다고 보는데 이낙연이 그만큼 배심도 없고 뒷심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 자기 편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송영길도 전임 당 대표인데 앞장서서 뒤통수 때리잖아요. 네.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재명 줄에 줄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제 승복 발표한다고 이제 신문에 났잖아요. 네, 발표문 이렇게 보니까 승복이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네. 말은 없대요. 뭐. 수용이라고 그래요, 수용. 네. 승복하고 수용하고 말 뜻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달라요. 이낙연이도 또 꼼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듬수를 하나 놓은 게 아마 가처분 신청은 내는 것 같아요. 이낙연이가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지자들이 그렇죠. 내놓고 네. 나중에 이게 좀 돌아가는 걸 보려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수사도 있고 가처분 또 여론 조사가 계속 지지율이 네. 야당 후보들한테 밀린다고 하면은 뭐 다른 또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가처분을 내면 법원에서는 정당 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러겠죠. 그 사항만 보면은 저는 이낙연 손들어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59조 1항하고 60조 1항하고 완전히 상충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소급해서 무효로 했다?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낙연은 이게 여기도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죠. 양다리. 예? 승복하는 척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하나는 가처분 딱 소송 내고. 더듬수로 하나 그렇죠.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근데 다들 만약의 경우 네. 이재명이가 저는 뭐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낙마를 할 경우 네. 만약 지지율이 계속 추락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떨어질- 노무현도 그랬는데. 떨어질 후보를 가지고 대선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이낙연한테 감이 떨어지겠느냐? 예. 저는 오히려 유시민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럴 들어요. 수도 있죠. 그때 되면 확실한 사람으로 가야죠. 그렇죠. 제3호 후보로 가야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도 반발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이낙연으로 가느냐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이낙연, 유시민, 네. 김부겸, 네. 뭐 추미애 이렇게 4명 놓고 여론조사로 결정하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유시민이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그럴 같아요. 가능성도 뭐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대장풍을 맞고 날아간다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죠. 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가 뒤바뀌는 건 아마 청와대나 권력기관이 나서서 끝까지 막으려고는 할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부글부글 이게- 그게 62 대 28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동산 하면은 국민들이 전 국민이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지금 네. 다들 허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열패감을 집 있는 사람은 느끼고 세금, 집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집에 TV에 부동산 뉴스만 나와도 집에 경기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부 싸움 갖고 서로 같이 죽은 부부도 있어요. 예.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싸우거든요. 이 부동산을 지금 문재인이가 불 일으켰는데 대장동이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가 문재인, 이재명 이 기대대로 적당히 묻히길 바라겠지만 국민의 분노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야당으로서는 18, 20일에 있을 네. 경기도청 네.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판 승부를 겨루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재명이가 도지사직을 사퇴할 줄 알았는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국감 자료를 정무위, 행안위, 국토위 뭐 이런 데서 224개 이런 자료를 중요한 자료 내라긴 한데 단 한 건도 안 냈다고요. 그래갖고 어제 뭐 경기도로도 쫓아가고 성남시청도 쫓아가고 이재명이는 그거 뭐 성남시청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자료 협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달라고 하는 야당 국회의원한테 이재명이 간 얘기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림살이 뒤지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살림살이를 어떻게 뒤져요?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좀 이재명이가 저는 이 국정감사 받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자기 무덤을 팠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이제 그거를 반격을 가해갖고 자기를 홍보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로 지금 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급하게 한 거거든요. 문재인이가 대장동 철저히 조속히 수사하라 지시하고 30분 만에 이거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 도망가는 이미지 정면 승부한다 이건데 저는 대권 주자가 국감 가서 야당 의원들 집중 포화에 상처 많이 입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일격을 가할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재명이 꼼짝 못하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저러나 정면 충돌할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정면 돌파가 아니라 정면 충돌이 될 가능성은 뭐 100%라고 보거든요. 화물차랑 승용차랑 부딪히면 누가 깨져요? 그렇죠. 승용차 깨지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장기로 말하면 자기는 궁이에요, 궁. 야당 의원들은 저기는 대권 주자가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차, 마, 상 뭐 이런 게 코끼리 그 뭐 마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싸워야 이재명만 다치죠. 아니 관우 장비도 군사 많은 데는 다 칼 맞아 죽었어요. 저는 이재명이가 여기서 상처 많이 입을 거라고 봐요. 여기다가 그 검찰 수사에서 또 하나가 걸리면은 상처라는 게 여러 가지 맞으면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가 자기는 뭐 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도와주고 정면 승부 걸고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이도 방패 안 들고 창만 들고 나갈 거거든요. 야당 의원도 창만 들고 나가요. 방패가 서로 없어요. 그럼 서로 많이 찔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재명이 짜고 치는 대장동 면제부쇼를 벌이려고 하는데 18, 20일 이 경기도 국감에서 아마 한판 승부가 겨뤄질 것이고 거기서 이재명이가 치명상을 입기를 기대를 할까요? 뭐 하느님이 도와주기 나름이죠. 뭐. 근데 저는 이재명이가 저거를 말이 여태까지 계속 바꿨거든요. 뭐 유동규 구속되니까 저런 측근은 성남 관계되면 5,000명이 된다고 하고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당근 이래 최대의 뭐 공익 환수다. 뭐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말 갖고 저는 자기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아무리 좀 공부 별로 안 하지만 이거는 전 국민이 볼 거거든요. 아마 머리 싸매고 아마 하면은 조금 소득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일단 기대를 해 보시죠.